코스피 1% 넘게 빠졌고 코스닥 어제 하루 만에 4% 넘게 폭락이 됐습니다. 이러한 폭락 상황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제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시작이 좀 변화가 돼서, 자, 오늘은 좀 매수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야, 이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지.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번갈아서 한번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그런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심정도 참 답답합니다. 자, 이제는 1800선 붕괴는 어느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냐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죠,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 매수 마인드 전략 아니다. 하지만 9월 중순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의 변동은 있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 드리고요. 잠시 후 투자 전략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로 본다면 여전히 하락 기조입니다. 1800 붕괴 가능성? 저도 당연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에도 혹시 다시 한번 1800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지수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작 1.64% 급락을 했죠. 그래서 1916입니다. 1900포인트, 16포인트만 하락한다면 붕괴되고 있는 이제 1900포인트 초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붕괴, 1800선 진입은 누구나도 이제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이 코스닥은 참 무섭습니다. 4.28%가 급락했어요. 폭락 수준입니다. 거의 패닉 수준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582.91포인트. 그냥 600포인트가 맥없이 붕괴된 이후 1월달 반등의 가능성 없이 맥없이 추락하는, 그냥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작은 물량에도 급락한 그런 모습이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그렇죠. 전입 가격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어제 코스닥 시장의 급락 이유는 바이오주의 급락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주가 좌지우지한다면 코스닥 당연히 제약과 바이오주에 의해서 시총이 왔다, 그렇죠.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지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죠. 바이오주 최근의 급락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코스닥의 급락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의 급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죠. 물론 회사에서는 이의 신청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 길게는 한 1년에서 2년까지도 이 심사가 이어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로 대표되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은 바이오주의 치명타가 되면서 급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에서도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코오롱 생명과학은 크게 상승하는 5%가 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 마크로젠 같은 제약과 바이오 대표 주자들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으로 인해서 그 소액주주 5만 9천,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5만 9,445명이 큰 피해를 받을 것은 불가피하고요. 지분율이 무려 이 소액주주 지분율이 36%를 넘어서고 있고 시총은 4조 원대를 넘어섰던 주식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에 관련된 투자자분들의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한 소송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과 테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 제약과 바이오는 한번 상승 탄력도를 받았다면 그렇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 갈 수 있는 투자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종목입니다. 반면에 하락 추세를 접어들였다면 이 또한 무섭게 빠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게 끼가 많은, 변동성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과 바이오주도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타기라든지 추가 분할 매수 전략을 강구하시는 분이 많고 저한테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러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바닥 탈출, 상승 전환을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코스피 시장도 크게 하락했는데 그 가장 큰 핫 테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죠.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진짜 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G1 국가의 보스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뭐 주식회사 사장님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 사장님 같은 느낌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주초만 하더라도 중국이 적이다 하는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어제 국내 주식시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G7 국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마감되면서 이제는 중국과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치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또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이 미국과 중국에 벌이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그대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이죠. 9월 1일부터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겠다는 천명을 했고요. 미국이 3,000달러에 대해서 기존 5에서 10%짜리를 5%더 인상, 2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발표 이후 중국이 보복을 취했고요. 10월 1일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서로 치고받는 이 난타전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지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1800포인트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국면 자체가 워낙 탄력도가 약한 그런 전형적인 약세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과 바이오주의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은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